자, 오늘은 숙제 점검을 좀 빠르게 끝내고요. 숙제 점검하고 독립시행학교에서 그 지도를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개유로 나갈 건데 프린트를 오늘은 안 줄 겁니다. 개유로 일단 할게요. 알겠죠? 숙제는 나가 있는 프린트 다 나오려고 숙제고요. 개유로 나갑니다. 자, 일단 주권방면에 3번 프린트죠. 자, 주권방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자, 3번 프린트 아마 홀수번이 숙제였을 겁니다. 맞죠? 자, 요거부터 준비합시다. 자, 여기 프린트에 질문 있으면 자, 올리기 바래요. 자, 주권방률 3번 프린트 질문이요. 전원력 이거 4번 프린트가 있죠. 그리고 빠르게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고요. 일단 통계 전까지 진도를 마무리한다고 했었죠. 빠르게 진도 마무리하고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앞에 원순열부터 같은 것이 순열, 그다음에 뭐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좀 복습을 좀 할 겁니다. 한층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한두 단계는 더 어렵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확률 쪽이 있죠. 확률 쪽.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은 거 있어요. 문제 어려워집니다. 진도 마무리되면 알겠죠? 자, 이거 2번, 3번 프린트 지금 없나요? 9번이요. 자, 또요. 자, 그러면 4번 프린트까지 같이 지금 받아볼게요. 자, 4번 프린트는 몇 번까지였나요? 10번까지였나요? 몇 번까지였죠? 11번. 10번이나 11번이나 비슷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 3번, 4번 프린트는 질문 없나요? 계산 잘 되시나요? 오케이. 좋네요. 자, 그러면 3번 프린트 9번 마무리합시다. 무슨 문제지? 이거, 확률의 곱셈 공식인데, 곱셈정인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5곳을 방문하면 한 곳에서 모자를 잃어버린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말이야. 그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딘가 5곳을 방문하면 그 중에 한 곳에서 모자를 잃어버려요. 약간 좀 그죠? 약간 치매 약간 느낌인데. 그래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5곳을 방문하면 한 곳에서 모자를 잃어버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이 영수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모자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때 힘심한 잃어버린다라는 이 확률이 5분의 1이더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아니고요.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수가 5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모자를 잃어버리는데 5분의 1의 확률로요. 근데 A부터 B, 그다음에 C 이렇게 순서대로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방문하는데 집에 막상 와보니까 모자가 없어요. 어딘가 잃어버리거든.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A, B, C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잃어버렸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앞에 조건이 걸려있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때의 그 잃어버린 장소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C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건 맞아요. 그래서 앞에 조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수가 집에 왔더니 모자가 없어. 모자가 없네? 잃어버린 거죠. 그때의 그 모자가 C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게 결국 조건방문에서의 분모는 모자를 잃어버렸다. 바로 얘가 바로 분모의 역할이죠.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죠. 그러면 모자를 잃어버린 게 분모의 역할인데요. 지금 상황상 지금 방문 장소가 몇 개예요? 3개니까 모자를 잃어버린 이 상황이 A이거나 B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C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A에서, 그 다음에 B에서, 그 다음에 C에서 맞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그러면 A에서 잃어버렸다 치면 5분의 1인데요. 잘 봐요. A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A에서 5분의 1 확률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끝이에요, 끝. 왜 끝일까요? 이미 모자를 잃어버렸죠. 모자는 없어요.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 B 방문하고 맞죠? C 방문하면 더 이상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모자가 없어요. 그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분의 1의 확률이 A에서 잃어버린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잃어버리는 확률은 일단 A에서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5분의 4의 확률은. 왜냐면 A에서 잃어버리면 B에서 또 잃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A, B, C를 순서대로 방문하는데 5분의 1의 확률이라면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이고 그 다음에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 B에서 잃어버린 확률 여기 이제 B에서 잃어버린 확률이죠. 그 다음에 C는 아무 의미가 없겠고요. 그 다음 다시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고 B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C에서 잃어버렸다 이게 좋죠. 이게 이제 어딘가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이 되는 거죠. 모자를 잃어버렸어. A에서 잃어버리거나 B에서 잃어버리거나 C에서 잃어버렸어. 맞죠? 잃어버렸는데 근데 참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가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C의 확률은 얼마지? C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얼마지? 맞죠? 라고 했으니 요 세 가지 확률 중에 몇 번째를 분자로 올려주는데요? 그렇죠. 세 번째 C에서 이제 잃어버렸을 확률을 분자에 가뿐히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 말이죠. 뭔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맞죠? 이렇게 세 개 또는 네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펼쳐질 수 있는데 모자를 A에서 그 다음에 B에서 C에서 잃어버린 확률을 더해주어야만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건 맞는데 그 모자가 C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미스 이해하시죠? 어때요? 할만해요? 어디서 문제를 만약에 조금 덜 풀었나? ABC 세 개는 더하는 건 알아서 되고 요거 혹시 여기서 세야 됐나? 혹시 이거 5분의 1 한 다음에 5분의 4, 5분의 4 했나요?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이미 A에서 잃어버리면 B는 모자가 없어요. 그럼 잃어버리지 않았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로 끝나버린다. 그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양 분단부에 5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3개 안 분되면 4, 4, 16이 되겠고요. 얘는 25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5, 4, 20 남고요. 여기에 16이 남으니까 45에 16 더하면 61, 61분의 16 있나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자, 더 질문 없나요? 3번이나 4번이나 더 질문 없죠? 오늘 4번 프린트 마무리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자, 그럼 계율 펴보자. 자, 계율 몇 쪽이냐면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72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은 뭐냐면 바로 확률의 꽃이죠. 확률의 꽃. 조건 확률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확률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드럽게 풀어낼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정리할 내용이 독립 시행의 확률인데요. 시행의 확률.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독립 시행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립 시행은 뭐냐면, 자,
자, 시행을 해요. 시행. 자, 말 그대로 시행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이 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이것도 시행이죠. 동전을 던진다. 시행입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요. 이것도 시행이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요. 또는 뭐 당첨 제비를 뽑습니다. 맞죠? 꽝이랑 뭐 당첨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맞죠? 다 시행이에요. 시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인데 유독 저기 앞에 보면 무슨 시행이죠? 독립시행이라는 거 뭐냐면 각각의 시행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는 주사위예요. 주사위 또는 동전이죠. 예를 들어 동전을 딱 던졌어요. 처음에 던졌어요. 그럼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서는 얼마예요? 동전 던졌어.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다시 또 던졌어요. 다시 던졌어요. 그럼 다시 또 앞면 나올 확률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이게 각각의 시행 맞죠? 시행들이 앞에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딱 동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 그 다음 다시 또 동전 던져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앞에 시행과 뒤에 시행 맞죠? 서로 별개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앞에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동전 던졌을 때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다 이거. 그러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내는데 흰 공의 확률이 얼마예요? 흰 공의 확률이요. 5분의 2라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흰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맞죠? 그럼 두 번째 시행이에요. 다시 또 공을 꺼내요. 흰 공의 확률이 얼마죠? 5분의 2죠. 그 다음에 다시 색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공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 공을 꺼내는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흰 공을 꺼낼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각각의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맞죠? 흰 공을 꺼낼 확률은 계속적으로 5분의 2죠. 그러나 만약에 흰 공을 꺼낸 다음에 버려요. 버려버려. 아 이거 꺼낸 다음에 버린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흰 공 꺼낸 다음에 버려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맞죠? 흰 공을 꺼낸 확률이 4분의 1로 달라지죠.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시행이랍니다. 종속시행. 앞사 건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만약에 꺼낸 다음에 다시 복구를 시키면 흰 공의 꺼낸 확률이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맞죠? 변함없이 가는 상황을 독립적인 시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시행, 독립시행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각각의 시행에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뭐 동전을 던지는 시행,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시행, 이 각각의 시행에서 확률말이죠. 또 사건의 확률이죠.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않는 시행의 관계. 시행의 관계. 이것이 바로 독립시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전이죠. 던지면 앞면 나오면 2분의 1. 또 두 번째 던져도 앞면 나오면 2분의 1. 세 번째 던져도 앞면 나오면 2분의 1.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시행이 펴주시는데 사건의 확률이 변하지 않는 시행 관계를 독립시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독립시행 관계 앞에 내용 정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독립시행을 자 이제 중요해요. 자 확률이 변하지 않는 이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 하냐면 n번의 시행을 쉽게 얘기하면 동전을 던진다. 근데 그것을 10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자 n번의 시행을 합니다. n번의 시행. 이게 매우 중요하죠. 몇 번 시행했냐? 독립적인 시행을 몇 번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n번의 시행 중에 사건이 A라 하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되게 약자 스몰 p라고 하잖아요. 약자 스몰 p.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p라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요. 독립시행이죠. 동전을 하나 던져요. 하나. 사건은 앞면이 나와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거든. 그죠? 사건 A가 앞면이라면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독립적인 시행을 몇 번에 걸쳐 하냐면 n번에 걸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p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그럼 이때 그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자, 여기 중요하죠? 사건 A가 R번이 일어난다. 이거. 사건 A가 R번이 일어난다. R번이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즉 n번에 걸쳐 시행하고 그 각각의 시행 안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데 문제는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R번이 일어나고 싶어요. R번. 그럼 그때 그 확률이 뭐냐면 N, C, R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N, C, R이 들어가냐면 내가 독립적인 시행을 뭐 예를 들어 5번 했어요. 자, 내가 어떤 독립적인 시행을 몇 번 반복했냐면 5번 반복했어요. 이게 5번인 경우죠. 근데 사건 A가 만약에 3번이 일어나요. 그러면 5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몇 번 일어난다고요? 3번이 일어나면 이렇게 A가 일어나고 A가 아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5번의 시행 중에 A가 3번이죠. 맞니 안 맞니? 그죠? 사건 A가 일어나고 A가 아닌 사건 2번 맞죠? 또는 A가 아니고 A가 아니고 A 이런 식으로 그냥 5번 중에 5번의 독립적인 시행 중에 사건 A가 3번이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5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3번이 일어난다는 것은 5번의 시행 중에 몇 개를 뽑아줘야 되냐면 3개를 뽑아줘야 한다는 거죠. 사건 A가 3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시행 중에 A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3번이라면 5에서 3을 뽑는 5C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N번의 시행, 그 중에 사건 A가 R번이 일어나야 한다면 N번 중에 R번을 뽑아주어야 해요. 그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A 그 다음에 A가 아닌 여집합이라 하면 이 확률을 계산해 볼 때 얘 확률 P, 얘도 P, 얘도 P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 빼기 P죠. 1 빼기 P 이것도 1 빼기 P니까 이게 곱의 법칙에 의하여 P 세제곱에 1 빼기 P의 제곱이 될 텐데 이게 A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5번의 시행 중에 A가 3번이니까 A가 3번이면 PPP 1 빼기 P 1 빼기 P. 자, 이 경우 마찬가지예요. 얘는 1 빼기 P, P, 1 빼기 P 이런 식으로 5번 중에 A가 3번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곱의 법칙에 의하면 P 몇 번? 3번. 1 빼기 P는 나머지 2번. 맞죠? 이런 식의 확률을 보이기 때문에 N번 중에 몇 번이요? R번이라는 R번. 그래서 N번 중에 R번이 일어나니까 P가 R번.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R번 일어나고 싶다. 5번 중에 3번 일어나고 싶다. 5C3. 이런 식으로 N번 중에 R번이 나오고 싶다. 그래서 N번 중에 R번을 뽑아준 후에 사건 A 확률 P가 R번 그 다음 A가
A가 아닌 확률이 나머지 n 빼기 r번. 자, P가 3번, A가 아닌 1 빼기 B는 2번. 마찬가지. 자, 5번 중에 A가 3번이면 P 3번, P가 아닌 확률이 2번. 요즘 몇이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P인데 P가 R번이구나. 그러면 나머지 반대인 1 빼기 B는 n 빼기 R번으로 메워줘야지. 자,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지금 요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요 흐름을 여러분이 완벽히 꿰차고 있어야 돼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지금 저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독립적인 시행을 합니다. 종속시행이 아니에요. 급사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어 버리는 행위, 버려버리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들이 독립적인 상태, 맞죠? 이것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적인 시행을 주볼게요. 몇 번 반복하느냐, 그리고 그 각각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이냐, 그 다음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몇 번 일어날 것이냐. 자,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요소를 알아내야 돼요. 문제를 읽고 나서. 독립시행을 몇 번 하느냐. 그리고 그 시행할 때에, 어떤 시행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이며 그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 그 다음,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야 하느냐. 그래서 n번 중 r번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NCR을 뽑고, n번의 시행 중에 r번, 맞죠? 뽑아준 다음에 사건 A가 P인데 P가 r번, P가 r번 표시겠구나. 그 다음 나머지 1 빼기 P는 n 빼기 r번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을 꽂아 넣어야 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읽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 문제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헷갈릴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확률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떠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n번의 시행, 사건 A의 확률, 그 다음에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냐, 요 3요소를 여러분이 꼭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추워. 자, 지금 관역을 명중시킨다. 화살을 쏘는 거죠. 화살. 그래서 활을 쏘는데 어떤 사람이 활을 쏘는 행위는 독립적인 거예요. 물론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이 있죠. 예를 들어 올림픽인데 옆 사람이 만약에 텐을 꽂았어요. 그럼 좀 약간 좀 쫄리잖아요.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요. 근데 그런 거는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존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100발을 쐈는데 그게 99발이 10점이나 치자인 거야. 그럼 100분의 99가 확률인 거지. 맞죠? 확률인 거예요. 10점을 맞출 확률이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러니까 약간의 너희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수학에서는 야 선생님 올림픽에서 되게 잘 쓰던 사람이 옆 사람 막 탱탱탱 꽂으면 잘 못 쓰던데요?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시행인 거죠. 매번 화살을 쏘는데 그때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맞춤 확률이 맞습니까? 그래서 관역을 명중시키는 그렇구나. 관역의 명중을 A 사건이라고 하자 이거야. 관역이 딱 명중시키는 사건이 A죠. 근데 확률이 4분의 3이구나. 얘가 P구나.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 다음 이 친구가 관역을 맞추는 이 시행을 활을 쏘는 행위죠. 몇 번 반복하나요? 4발 쏜다. 4발. 그러면 독립적인 시행을 몇 번 하느냐?
4번 하는구나. 4번의 시행. 그다음 사건은 뭐냐? 관용을 맞춘다 이거. 관용을 맞췄다. 그래서 사건 A는 관용을 맞췄다 이건데 그 확률이 얼마냐? 4분의 3이구나. 여러분 4분의 3의 확률이면 이거는 동네 아마추어급이에요. 동네 약간 뭐랄까 동아리급이지 동아리급. 동네 동아리에서도 4분의 3은 넘겠죠. 맞죠? 그리고 제 친동생이 양궁 선수로 좀 했거든요. 물론 국가대표까지는 피지 못했지만 친동생이 양궁 선수를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와 진짜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돈. 다 돈이야. 이 스포츠가 돈이 안 드는 게 없어. 특히 양궁은 그 활 하나가 그 활 쏘는 거 활 있죠. 집에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얼마야? 했더니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이거 얼만데? 몇 천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해외 전지훈련 가죠. 뭐 훈련비 있죠. 레슨비 있죠.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관용을 맞춘다. 확률 4분의 3이고요. 이제 갑니다. 몇 발 이상 맞춰야 돼요? 3발 이상 맞추 맞죠? 그러면 사건 A, 즉 관용을 맞추는 횟수가 4번 중에 3번이거나만 얘들아 아니면 4번 중에 4번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중에 3번을 맞춘거나 4번 중에 4번을 맞춘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봅시다. 4번의 시에 사건은 3번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4번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위치를 3군데 뽑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4분의 3의 확률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고배 법칙에 의하여 3번 그 다음에 4분의 3의 반대인 4분의 1이 나머지 한 번을 메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4번 중 4번이니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시사 4번 중에 4번을 보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연달아 4번 그 다음에 A가 아닌 사건은 없다 0번 그럼 뭐 안 써도 되죠. 0.5mm까지 맞습니까? 자, 요렇게 독립주행의 확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발 이건 뭐예요? 적어도 한 발 정도 죽인다는 것은 전체 1에서 한 발도 안 맞을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한 발도 안 맞을 확률. 그래서 만약에 4번 중에 사건 A가 4분의 3인데 사건 A가 몇 번이냐? 0번이더라. 0번. A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으면 4번 중에 0번을 뽑자. 물론 의미는 없어요. 수빈이니까요. 그리고 사건 A는 0번 A가 아닌 사건 여사건 맞죠? 그것이 4번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한 발도 못 맞출 확률인데 1에서 빼면은 바로 적어도가 되겠죠. 자 이거 아주 쉬운 얘기고요. 이건 뭐 이거 쉬운 얘기고 서술형 문제 갑시다.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빨간색 1개, 노란색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를 붓을 꺼내요. 빨간 붓을 나오면 동전 4번,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붓을 나오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동전의 안면이 2번 나올 확률 구해라는 거죠. 자, 이건 약간 갈림길이 서있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상자에 빨간 하나, 노랑이 3개 있더라. 만약에 빨강이 나오면 동전 4번 던지고 노랑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다. 이게 그죠? 구도적으로 그래서 빨강 나오면 동전 4번 던지고 노랑이 나오면 동전을 팅팅팅 3번 던진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안면 자 이게 안면이 사건이죠. 안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오죠. 그럼 요렇게 와서 안면 2번일 수도 있고 요렇게 와서 안면 2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갑시다. 쉽네요. 자 보세요.
자, 빨간 거부터 합시다. 자, 주머니 있어요. 빨간 거. 확률 얼마? 4분의 1이죠, 그죠? 빨간 구슬을 꺼냈어. 그러면 동전 몇 번 던져요? 4번 던지죠? 동전 4번 던져. 그 중에 앞면 몇 번? 2번이야. 4번의 시행, 사건은 2번. 앞면 2번. 그럼 4번의 시행, 그 중에 2번. 몇이면? 4C. 오케이?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데 2번. 나머지 뒷면은 다시 2번. 자,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노란색 4분의 3의 확률. 그리고 3번의 시행. 그 중에 앞면 2번. 3번의 시행. 그 중에 2번 사건이 나온대요. 3번의 시행, 2번의 사건 맞죠? 몇이면? 3C. 그 다음에 2분의 1, 2번. 나머지 2분의 1, 1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NC. 그죠? 서술형 문제고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주의 확률을 얘기했는데 이 독립주의 확률의 문제가 문제 중에 자, 이 독립주의 확률 제목이 잊혀졌으면 한데 자, 이 독립주의 확률에 대한 이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는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점의 운동이에요. 점의 운동에 관한 문제. 점의 운동. 수직선상에서 또는 평면상에서 또는 도형에서 도형이나 아니면 수직선이나 아니면 좌표 평면에서 점의 운동에 관한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놓여 있어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원점에 놓여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규칙에 의하여 점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뭐냐 동전 2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면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면 양의 방향 이만큼 간대. 자, 동전 2개를 던져서 그 2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면 이만큼 양의 방향이고요. 모두 앞면이 아니면 모두 앞면이면 플러스 이만큼, 모두 앞면이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좌측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동전 던져서 모두 앞면이네 플러스 이만큼. 2개의 동전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아니네. 그러면 음의 방향만큼 계속 움직여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을 동전 2개를 던지는 이 시행을 10번 해요. 10번. 동전 2개 던지는 시행을 10번. 그래서 점피가 4의 y스 확률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게임을 10번 하고요. 그 결과 점피가 요 4의 위치에 와있을 확률을 구해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풀이 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방정식부터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방정식부터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야! 동전 2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을 A라고 하고 모두 앞면을 A라 돼요.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이 아닌 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그래서 동전 2개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다. 이것은 A. 모두 앞면이 아니야. A 여집합인 거죠. 그럼 이때 10번 중에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10번의 시행 중에 A가 X번 일어나면 만약에 10번의 시행 중에 모두 앞면이 X번이 나오면 얘는 10배 X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의 운동에 관한 문제는 확률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방정식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10번 중에 얘가 x번이면 얘는 10 빼기 x번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이만큼 x번이니 2x고요. 마이너스 1만큼 10 빼기 x번이니 마이너스 1 곱하기 10 빼기 x만큼 움직이겠죠. 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점의 위치가 4가 되고 싶다. 왜냐면 원점에서 이동했습니다. 플러스 2만큼 x번 2x고요. 마이너스 1만큼 10 빼기 x번이면 마이너스 10 빼기 x만큼 움직이죠. 그 결과 점피의 위치는 4이고 싶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3x고요. 요 결과가 14인데요. 미안해요. 이거 14죠. 자리에서 안 나오죠? 수치 바꿀게요. 2이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위치가 2이고 싶다면 넘기면 12가 되고 약분하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결국 모두 안면이 4번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다 했어요. 10번의 시행. 그 중에 모두 안면 이 사건이 4번 일어나요. 10번의 시행 중 모두 안면이라는 사건 A가 4번. 10번 중 4번 맞죠? 자, 그럼 또 불러줘. 어떻게 돼? 몇이면? 10번 중 4번이 일어나는 일 맞죠? 몇이면? 10, C 얼마? 4. 그 다음 사건 A 확률 얼마예요? 이 모두 알면 나온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이 연달에 몇 번? 4번 곱해지고 맞죠? 4번 일어났으니까 그죠? A가 4번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가 10번 중에 A가 4번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번 맞죠? 그 다음 4분의 1의 여집합이 4분의 3은 나머지 몇 번? 6번이 되어준다. 요게 바로 10번의 시행인 것처럼 점피가 마지막 2에 와 있을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강조합니다. 자, 독립시행이에요. 서로의 어떠한 시행이 각각의 시행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독립적인 시행을 n번에 걸쳐 하고 그때의 사건이 얼마의 확률이며 그 A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냐 n번의 시행 사건 A는 얼마이며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냐 그래서 이것을 N, C, R에 사건 P가 R번 나머지 1 빼기 P가 나머지 횟수를 채우는 요 시행의 확률 맞죠? 요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프린트 나가고 진도를 알릴 겁니다. 추석 좀 불러볼게요. 구나윤, 김민찬, 김유나, 맹서진, 문정우, 박정현, 박중원, 안수빈, 유서연, 이다영, 이승우, 이태영, 정재윤, 서보정. 자, 수고했습니다.